잘 보이시죠? 네, 네, 어, 저는 이제 아메이를 두 번 전달받았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초등학교 친구한테 제가 차를 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차를 갖다 주면서 저한테 이제 아메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아까 저 스폰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장교를 전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존심이 좀 얼마나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좀 얼마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야, 내가 그 대위를 전역했는데 너한테 세제 들고 다니면서 팔게 생겼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뒤부터는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했다. 근데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처제가 아미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업 설명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화장품을 쓰게 됐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까지도 쓸 수 있는 화장품이 없었어요. 비누도 그 옛날에 하얀 비누 조그만 거 하나, 그거밖에 안 썼거든요. 왜냐면 이제 약간 버짐 같은 게 있는데, 면도 그렇게 스킨, 옛날에 이발소에서 스킨 딱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약간 뜨끔하는 거예요. 처음에 소독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틀 지나면 금방 뭐가 나요. 그러니까 못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까지도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어, 여러분 이렇게 저 대침 이렇게 긴 거 맞아보셨어요? 체해가지고 나중에 배 하면 배 뚫리겠더라고. 막 그렇게까지 침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꽤 어렸을 때부터 맞던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외출해서 가서 침 맞고 오고 그랬습니다. 조금 체해서. 근데 제가 아메를 하면서 아까 이제 제품을 처제한테 제품 전달받아서 화장품을 써보는데요. 괜찮은 거예요. 3일 지나도.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쓰다가 괜찮으니까 제품이 참 좋네. 그래서 화장품 써보고 또 물 공부하고 정수기 써보고 또 공기 공부해보고 공청직 쓰고 그러면서 건강 공부 쭉 하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예요. 매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저 전공 컴퓨터였는데 건강 공부하려고 이제 방송대 식품영양하고 제가 전공했거든요. 영양사회성은 제가 못 땄는데 아무튼 공부할 때 저는 암에서 배운 거가 참 도움도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숲을 봐야만 이 어떠한 나무들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만 공부해, 나무만. 그러니까 숲을 못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강을 뭐 식품 영양을 했다 해서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 덕분에 그래서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케어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뭐 체하는 거 지금 뭐 체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피부 이 정도면 때깔 괜찮죠. 뭐 발라도 괜찮고. 그리고 이 머리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괜찮습니다. 저 예전에는 이게 약간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가 가늘고. 그래서 제가 파마하고 다녔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풍성해 보이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파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미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얻었어요. 제일 소중한 게 참 건강이라는데 그 건강은 평생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참 좋아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답니다. 그 한 마리는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 선입견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있으신 분을 만나시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꿔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견이라고 하면 편견.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래요. 그래서 한쪽은 긍정이고 한쪽은 부정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한쪽에 부정이 있는 거를 긍정으로 바꿔주면 역시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마리의 개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문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은 그 색안경을 잠깐 빼놓으시고 제가 설명하는 걸 한번 쭉 들어보시고 뭐 공감하면 써보시면 되고 알려면 되고 아니면 그만두시면 되죠. 뭐 여기 돈 받는 거 아니고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요즘 세대별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5060은 역시 건강, 운동, 뭐 치료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 2030은요. 취업 아르바이트, 친구, 연인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영만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나 출산, 뭐 유치원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리고 3040 세대는 뭐 부동산, 아파트,
직업, 이직 뭐 이런 데 관심이 많답니다. 근데 이 전 연령대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른 관심들이 있지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가 시간, 나이, 돈이랍니다. 뭐 그중에 나이는 뭐 제가 어떻게 알 수 없고요. 이 시간하고 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자, 돈 버는 방법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봉급생활자에 속하실 것 같아요. 뭐 스펙도 쌓고 뭐 대학원 나오면서 막 각종 자격증도 따고 이래가지고 직장 들어가지만 직장 들어간 사람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아 이게 평생 직장이 아니야. 뭐 이직하든가 투잡하든가 막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게 있죠. 자영업자. 뭐 전문직 의사, 변호사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쪽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자영업하려면 돈 1, 2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억 들여서 하죠. 근데 이게요. 회업률이 5년 안에 72%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영업하다가 정리했지만 그 시설 투자비요. 그냥 끝날 때는 그 수없이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근데도 대부분 다 그냥 에이 그냥 열받으면 그냥 자영업을 하지 마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그래서 있죠. 사업가. 근데 뭐 SK, 현대, 삼성 뭐 아무나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현황입니다. 브랜드만이에요. 브랜드만. 2654개가 있답니다. 아마 이 브랜드가 아닌 꽤 많죠. 뭐 옆에 주변에 뭐 치킨 통닭 좀 많아요. 근데 요새는 그 치킨 통닭을 넘어선 게 커피숍이랍니다. 커피숍. 뭐 깔끔하고 사장 얘기 듣고 막 하니까 많이 한대요. 근데 되는 데만 일부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됐다. 그렇게 돈 많이 투자한, 요즘 다 대형화되잖아요. 그래도 5년 안에 회업률 51%. 또 하나 부러운 사람 있죠. 뭐 투자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을 하지 마라. 다른 수입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거 사실 투자가 되려면 또 종잣돈이 좀 있어야죠. 자, 이쪽에는 봉급생활자. 여기는 어때요? 일을 멈추면 돈도 멈춥니다. 뭐 내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여도요. 뭐 손 떨리는데 할 수 있어요? 내가 유명한 안과 의사야. 내가 눈이 나빠지는데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사업가. 여기는 왜? 시스템을 돈을 법니다. 그래서 자산소득이고 인세소득이. 뭐 책 쓴 분들 뭐 인셉이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연예인들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광고하고 그런 거 똑같죠. 근데요.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전체 돈 중에 이쪽에 사업가나 투자가 이쪽이에요. 전체 돈 중에 95%가 이쪽에 있답니다. 이쪽에는 봉급생활자하고 이쪽 자영업인 이쪽에는 얼마 있어요? 5%밖에 없대. 나머지 95%는 여기 있답니다. 근데 이 95% 돈이요. 어떻게 가지고 있나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위 50%가 5%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상위 10%가 58% 돈을 가지고 있고. 뭐 세계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50%가 2% 돈밖에 안 가지고 있답니다. 나머지 상위 10%가 75%예요. 이 95% 전체 돈 중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5% 돈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인구가 몇 명 있어요? 여기에 95%의 사람이 있답니다. 여기 5% 사람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 힘들죠. 그럼 돈 버는 방법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7년간 근무하다가 임원까지 오른 뒤 퇴직한 강찬영 씨. 수십 차례 재취업에 도전해 봤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기대 수준을 되게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경력이니까 어느 정도 레벨의 보수를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한 시간이 2년. 완전히 내려놨죠. 예. 내려놨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지금 대중교통으로 그냥 그 제가 생활 패턴을 완전히 만들어 버렸어요. 아, 차도 그런 것도 예, 처분해 버렸어요. 제가 37평 아파트에서 이 16평짜리 여기로 왔잖아요. 한 4개월 동안 중고나라에 그 물건을 팔았어요. 어렵사리 찾아낸 일자리는 택배 회사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월급을 받고 있지만 당분간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최소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뭐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과 관계 단절을 겪으면서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손호경 씨. 은퇴하는 순간에요. 모든 전화번호는 다 끊깁니다. 그냥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집에 앉아있기도 막 진짜 그렇더라고요.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지속적으로 할 만한 일을 찾지 못해 결국 퇴직금을 털어 빨래방을 차렸습니다. 고민 하다가 어디서 오케이가 됐냐면은 그래 이 돈이 없어도
우리가 망해서 이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김태학 씨입니다. 5년 전 은퇴 후 블루베리 농장을 시작했지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에 그쳐 원래 하던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기농이지만 언제까지 투잡을 뛰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래 근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제 희망사항일 것 같고 부득이하게 그만두면 이제 여기 농촌에서 또 소득원을 찾아야 되지 않냐. 코로나19로 올해 실업급여를 받은 50세 이상은 지난해와 비교해 40%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가 된 퇴직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당장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0.5%, 10명 중에 6명이 생활비가 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은퇴 후 재취업 성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재취업해도 70%는 2년을 못 채우는 현실. 최근 한 대학에서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의 소득 상태를 조사한 결과 소득 하위층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아까 영상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59세, 60세, 61세예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요. 하위 53%. 분번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나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좀 이렇게 그냥 단일 직업이죠. 그냥 거기 들어가면 뼈를 묻었죠. 근데 요새는 뭐 그 뼈 안 받아준답니다. 부업하는 사람이 38%나 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막 얘기 나오죠. 엔잡러 막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전부 여기에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전부 잡을 늘리는 데 있어요. 그러면 시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몸 하나죠. 근데 잡을 1, 2, 3, 4 무슨 수를 하냐고요. 물리적으로. 근데 대부분 포커스는 여기에 있어요. 사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수입이 아니고요.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있죠. 근데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는 건 다 이거밖에 안 해요. 왜? 학교에서 이거밖에 안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죠? 이게 통계청 통계입니다. 통계청 통계인데요. 제목이 1인당 생애주기 적자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에요. 전 처음에 이게 잘못된 건가 다른 통계를 찾아봤어요. 근데요,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이때 인생 준비기에 이렇게 적자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년에 가면 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 곡선이 있죠. 이거 소비 곡선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죠. 소득은 이때 일하면 늘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이 늘었을 때 그때 저축할 시기잖아요. 이때가 월 100만 원씩 저축하시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요. 100만 원씩 해서 30년 저금에 3억 6천이래요. 아마 30년 후에는 얘가 1억의 가치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적자 구간 있죠. 이 적자 구간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소득은 줄었고 연금 많이 해놓으셨나요? 아까 그분도 뭐 국민연금 얘기하시는데 뭐 국민연금 고갈되는데 언제 탈지 어떻게 알아요? 못 탈 수도 있는. 월 200만 원 정도 쓴다고 보면요. 40년대 10억이 필요하답니다. 월 100만 원씩 30년에 3억 6천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10억을 벌어요? 못 벌죠. 이 소비곡선에 대한 변화를 한번 잘 볼까요? 어떻게 변하나? 이게 1인당 소비곡선입니다. 변화가 없죠. 거의. 근데 여기 뭐가 늘어요? 보건소비가 늘잖아요. 보건소비. 이게 보건소비 뭐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 기대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 82세, 82세, 지금 한 85세 정도 됐을 겁니다. 점점 늘죠. 근데 건강 수명 어떻게 돼요? 조금 줄죠. 60세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유병 기간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가 늘어요? 보건소비 늘죠. 오늘 강의 자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지금 장내 치매 환자 수치예요. 치매 환자가 지금요 12분에 1명씩 증가한답니다. 근데 이게 작년인가 그때는요 14분에 1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건 소비가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냥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소비는 그냥 있어도요 얘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평생 생필품을 쓰는데
어때요? 인생이 참 짧죠. 이게 지금 평생 쓰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거의 대부분 다 쓰는 제품이죠. 여러분, 이 생필품 어디서 사셨어요? 평생 쓰는데.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뭐 이런 비타민, 화장품, 이런 제품. 마트에서 쓰시나요? 그러면 소비가 곧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돈 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포인트도 0.01에서 0.1포인트예요. 20만 원 쓰면 200포인트예요. 200원도 아니고 200포인트. 뭐 매월 당구자 10만 원씩 쓴다. 그 2년에 2,400포인트예요. 2,400원이라도 굳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이 제품이요. 전부 여기도 있다니까요. 아메마트. 여기 수비가 지출이에요. 근데 얘가 나한테 소득의 기회가 돼. 3에서 35% 현금으로 줘요. 여기서 20만 원 쓰면요. 만 원씩 수입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진그린 사람한테 또 혜택이 있어요. 매월 10만 원씩 쓴다. 그럼 2년에 27만 5천 원이에요. 한 달에 한 13, 4만 원씩 돼요. 그리고 어느 게 이득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일반 마트하고 아메마트하고 어디가 이득인가 한번 볼까요? 자, 생필품. 한 달에 30만 원씩 쓴다고 벌써 2년이면 72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참 많죠.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 훨씬 많이 쓴답니다. 뭐 생필품 구입하는 데는. 마트에서 쓸 수 있고 아메에서 쓸 수 있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차 타고선 마트에 막 세일한다 해서 막 갑니다. 그래서 각자 30만 원씩 샀어요. 저도 사고. 그럼 0.1포인트 해가지고 다 300포인트예요. 300포인트. 2년이면 친구들이나 나나 720만 원 썼는데 0.1포인트면 7,200포인트. 7,200원, 7,200포인트. 근데 이 생필품을 아메에서 산다고 하면 제가 친구들도 있고 똑같이 아메마트 갔어요. 그러니까 각각 30만 원씩 샀습니다. 저도 30만 원 사고요. 그러면 친구들 한 만 원씩 벌었겠죠. 저는 얼마요? 11만 2천 원이에요. 뭐 친구들 저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너는 10만 2천 원씩 버냐? 그래서 알려줄 수 있죠. 자, 그래. 단골 고객이 되면 아까 27만 5천 원 2년에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만 원씩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2년이면 51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생겨요. 저는 296만 원이요. 마트만 바꾼데 소득이 생기는데. 시잡 쓰리잡 하지 않아도 마트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제품 한번 바꿔 써보고 느껴보는 겁니다. 그냥 써보는 거예요. 뭐, 치아 칫솔 피는 샴푸요. 어떻게 전 제품. 그게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꾸준히 소비하고 단골하면 됩니다. 써보고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험 반품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약간 광고하고 조금 더 있어서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열심히 얘기하면. 근데 좋은데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90일 안에. 90일이면 3달입니다, 3달. 아, 립스틱 쓰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3달째 반품은 100% 환불해준다니까요. 손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바꿔 써보고 느껴보는 겁니다. 이게 제품 카talog에 써놨어요. 제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 여기 써 있잖아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인덕션 레인지. 정수기 1년 안에 써보는 거 물 다 들어갔는데 1년 안에 반품해 주는데 보셨어요?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량이 아니에요. 사용 도중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이 설 경우에요. 불량이 아니라니까요. 제품 카talog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혹시 못 볼까봐 제품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제품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3개월. 무조건 바꿔 써보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수입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자, 제품 물건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요. 광고하고 총판 도매 거쳐 소비자한테 예전에는 왔어요. 지금은 대형화돼 가면서 또 코로나 막 겪으면서 보면 막 홈쇼핑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시죠. 그럼 소비자는 점점 이쪽으로 가지. 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소비자네요. 소비자 욕구는 뭐예요?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고, 품질 좋으면 좋고, AS 잘 되고, 구매하기 편리하고, 소득이 생기면 좋잖아요. 이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요. 근데 이 광고, 소매, 이건 다 어떻게 돼요? 제품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광고 비용은 못생겨서 내는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제품 품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소비자는 그냥 지출로 끝나는 거죠. 이걸 아메이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9년도에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좋게. 제품을 좋게. 그래서 아메이 제품 좋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들어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요, 회원 소비자를 운영을 합니다. 소비자로. 그래서 써보고 좋으면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싫으면 어떻게 반품하면 되죠. 그리고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소문내고 소개했냐에 따라서 이 캐시백을 그 기여도만큼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이 회원한테 주는 혜택이 있죠. 10에 30% DC해주고요. 90일 이내에 100% 만족 보증해주고 소득의 기회가 됩니다. 그럼 과연 공정하게 분배가 되나 한번 볼까요? 지금 사회에도 보면 막 공정하지 않아서 분배가 참 문제되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처제로부터 제품 전달을 받았어요. 아메이 소개도 받고. 그래서 저한테 광고를 했죠. 저는 친구하고 동생한테 광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품 어디서 사 쓰겠어요? 다 아메에서 쓰는 거죠. 저한테 사 쓰는 게 다 아메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처제는 왜? 전부 이 4명이니까 80만이죠. 그럼 80만이면 6%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48,000원. 48,000원이 이 처제 전체 그룹에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4명이 4분의 1로 나눠 갔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 일단 친구 볼까요? 하면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 먼저 주게 돼 있어요. 자, 이 친구 얼마 썼어요? 20만 썼죠. 20만이면 몇 퍼센트예요? 3%. 그건 얼마예요? 6,000원. 동생도 6,000원. 6,000원 줬어요. 48,000원 중에 벌써 2개 빠졌어요. 그럼 저는 얼마일까요? 60만이잖아요. 60만이면 얼마예요? 역시 6%. 그럼 36,000원. 36,000원 중에 얼마 썼어요? 6,000원, 6,000원 빼줬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4,000원이죠. 수입이 24,000원. 그럼 과연 처대는 수입이 얼마일까? 자, 48,000원에서 여기 36,000원 빼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12,000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수입이 역전이 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단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수입이 역전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수입이 역전이 돼요. 가입비도 없죠. 100% 만족 보증해주죠. 소득은 노력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 버리겠어요? 자, 혹시나 또 위에 처제 스폰서가 또 혹시 뭐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처음 전달받았어요. 아미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친구하고 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품은 각자 사서 쓰겠지, 아미에서. 그럼 전체 매출 얼마에 60만. 그 6%니까 역시 36,000원. 여기서 친구, 동생 각각 6,000원, 6,000원 빼주면 얼마에? 24,000원. 어때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저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깨름직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친구 혼자 쓰고 동생도 혼자 각자 아미에서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20만 점 썼으니까 3%. 역시 6,000원. 동생도 6,000원. 어때요?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위에서 막 저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배가 이게요. 변화가 없었어요. 이 표가. 수입에 대한 이 표가. 자, 그 제품 한번 바꿔 써보면서 3명한테 한번 알려보는 겁니다. 제가 쓰고 친구, 동생, 자녀한테 알렸어요. 이들도 각자 이렇게 제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씩 쓰다 보면요. 각자 한 만 원씩 갖겠죠. 저는요. 이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해서 한 15에서 3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럼 뭐 동생도 친구도 자녀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수입이 더 크냐고 얘기하겠죠. 그럼 그거 알려주면 돼요. 그 제품 바꿨으면서 그 3명 다 한번 같이 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도 동생도 자녀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각자 한 15에서 3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길 거잖아요. 이때 저는 얼마예요? 70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입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제가 알린 친구도 동생도 자녀도 이렇게 다 브론즈 빌드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1,000만이 넘기 시작하죠. 1,000만 원 1년에 한 번 하면요. SPR이에요.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넘, 12번 하면 펀드 플래티넘이라 해서 수입은 5,000만 원에서 7,000만원입니다. 왜요? 인원이 딱딱딱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매출이 유지가 되면 이 수입은 계속 나오겠죠?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매출 증가 이유, 생필품. 치약, 칫솔, 비누, 샴푸잖아요. 써보고 적으면 어떻게 해요? 치약 떨어지면 또 쓰고, 칫솔 떨어지면 또 쓰고, 세제 떨어지면 또 쓰겠죠? 재구매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벤츠 파는 거였어요. 자동차 큰 거. 그럼 한 번에 팔면 뭐 돈은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계속 벤츠 살 사람을 찾아다녀요. 왜? 그게 뭐 그냥 뭐 몇 달 있다 떨어지냐? 안 떨어져요. 대기업들이 다 그래서 이 생필품을 안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뭐예요? 회원 증가. 처음엔 저 혼자 했잖아요. 제가 좋으니까 친구한테, 처제한테, 자녀한테 얘기했던 거잖아요. 회원이 늘면 매출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당연히 늘죠. 그럼 이 수입이 나오면 이 수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신제품. 아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요. 30년 전에 제품 5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예요? 한 2천여 개 됐죠. 뭐 마트가 통째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제품이 늘면 매출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당연히 늘죠. 그럼 이 수입 그대로 나오죠. 예전에 우리 스폰서님 뭐라 했냐면 치약이 처음에 출시되는데 아파트 한 동 정도의 매출이 는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제품은. 그럼 매출이 늘면 수입이 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쓰는 경험도 누군가한테 알리는 경험도 늘겠죠. 그럼 매출이 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수입이 늘죠. 그리고 시스템.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다 뭐예요? 저 시스템이 있다는 거, 시스템. 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달 평생 증가, 상속까지 되는 겁니다. 약 15억 건물 자산 가치를 갖는다. 수입을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알린 친구도, 동생도, 자녀도, 뭐, 다 이렇게 파운더 스플릿팅 돼서 뭐, 연봉 4천에서 5천, 7천,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때 저는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해서 한 1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 한 그룹이 1,000만이 넘기 시작을 하면요, 2차 수입이 생겨요. 6%. 아메리스 저한테 주는 거죠. 또 한 그룹 생기면 또 주고요. 또 한 그룹 생기면 또 주고요. 언제까지요? 이 그룹이 없어질 때. 내가 옆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점점 들어. 이거 지금 제가 세 개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건 있지만 이 세 개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해바라기를 만들든 뭘 만들든 아무 풍차를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소득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하면요. 건물 30억 정도 자산 가치를 갖는다. 연 1억. 여러분 1억 버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한 번만 더 수입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린 누군가 이렇게 친구도 뭐 이렇게 전부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해바라기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럼 이때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파운드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소득 2억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가 뭐 강매했어요? 아니잖아요. 다 취약 시설 바꿔 쓴 사람이에요. 좋으면 쓰고 싫으면 반품하고.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늘은 거라. 그럼 이거는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수입니다. 약 50억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이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자, 회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0년 전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 아메이를 설립하며 시작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아메이 사업자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만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뒤에는 혁신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기회와 함께 꾸준히 성장합니다. 아메이. 영상 보시니까 믿을만 하시죠? 본사 전경입니다. 세제 비누 만들고 그러는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굴뚝이 하나도 없죠. 엄청난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나가 있고. 이 왼쪽에 계신 두 분이 창립하셨고요. 이분들은 자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이제 전문 경영인에서 지금 현재 아메이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스티브 벤 앤델이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전경련이죠. 근데 이 상공회의소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여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요 옆에 계시죠? 그때 상공회의소 자격으로, 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요. 이분이 쓴 자서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자연분해 세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왔다.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 생분해 제품이다. 우리는 소비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고농축시킨다. 우리 제품의 용기는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용 후 태우면 재가되어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도에요.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괜찮은 회사죠. 자, 믿을 수 있는 제품인가요? 뉴트라이트. 이거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콩과 숨을 심어서 이렇게 지렁이 풀고 자연태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만들 때도 건조기로 탈수시켜서 잘게 부숴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축 알갱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C입니다. 뭐 광고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거는 암에서 팔고 있는 비타민 C입니다. 아세로라 체리.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비타민 C만 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다른 영양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타민 C 섭취한다고 예를 들어 귤을 먹는다고 치면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 귤에 있겠죠. 거기서 비타민 C만 싹 뺀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거 드시겠어요? 당연히 이거 먹죠. 이게요, 더블 X라고 하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아래 물에다 놓아놨거든요. 시간 지나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녹즙이 됐죠. 이게 완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색깔이 변했죠. 왜? 그럼 사과 썰어놓으면 갈변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전에 이게 보면요. 이 더블 X가요. DNA 손상을 막아주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준다고 모든 일간지에 다 놨던 거예요. 이거 약사 공론이에요. 약사나 의사들이 보는 신문이라고. 거기에 놨던 겁니다. 엄청난 제품이죠. 근데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어때요? 노란 비타민 녹으면 그냥 노란색이 끝나요. 어떤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농장이요? 여의도에 몇 배나 했어요? 8배입니다. 750만 평. 그래서 멕시코 엘파타칼 농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워싱턴 트라우레이크 농장이 있고, 브라질의 우바자라 농장이 있고, 중국 우시의 보타니컬 센터 있고. 이 농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로키 산맥만큼 유명한 캐스케이드 산맥의 애덤스 산에 자리하고 있는 이 농장은 크기만 축구장 380여 개를 합쳐놓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연간 생산되는 허브만 907톤, 북미에서 가장 넓은 유기농 허브 농장이라고 합니다. Yes, hello. Nice to meet Nice you. meeting you. Welcome to Trout Lake Farm. And you have these beautiful flowers. What are these? This is our echinacea flowers. So this is our echinacea field. This is a 2-year field, so this has been here for 2 years. And we harvest the tops and the roots of this crop. So we take both, and we will use it in the Nutrilite products. 저 꽃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근데 뭐 국내에서는 키우고 있지 않은 작물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다양한 작물들은 건조 과정을 거쳐 영양소를 추출해 각각 건강에 좋은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때 보니까 믿을만한가요? 엄청나지요. 사실은 저렇게 키우는 게 없습니다. 아티스트 화장품은 저기 탑 브랜드라고 돼 있죠. 탑5. 이게 부산 국제영화제 레드 카펫이에요. 여기부터 뭐라고 써 있어요? 아티스트라고 써 있죠. 10년 이상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 화장품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농장에 식물 가지고 만들어요. 뭐 무슨 화장품 전 제품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요. 아까 거기도 나왔죠. 전 세계 1위 정수기라고. 한번 볼까요? 이게 NSF에서 인증받은 겁니다. 의약품, 신종 오염물질, 15종 감소. 해봐야죠. 그 다음에 각종 유기화합물, 여기 녹조, 적조에 있는 독소들, 그 다음에 여기 코팅 후라이팬 코팅제, 불소화합물, 뭐 이거 다 걸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테리아도요, 95%나 비활성화 시켜주고요, 99%. 이게 새 제품, 이거 교환한 제품입니다. 뭐 수질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합니다. 그리고 속에는 이렇게 합적 활성탄 돼 있고요. 이 가운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램프가 들어있어요. 자외선 램프. 이게 공기청정기입니다. 0.0024 마이크로를 필터를 걸쳐줄 수 있어요. 걸러줄 수 있어요. 먼지를. 이게 얼마인지 잘 실감 안 나시죠? 어떻게? 여기 바이러스가 0.05에서 0.1 마이크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뭐 홍요, 인플루엔자. 이 공기청정기 필터를 통과하면요, 다 잡히는 거예요. 이거 피해가 너무 어쩔 수 없는데 이것만 지나가면 다 잡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필터가. 이게 새 필터고 이게 사용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뇌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기는요, 눈으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흐렸나 그러는데요, 기계로 재보면요, 이 먼지가 엄청납니다. 영양 냄비, 이 퀸 냄비죠. 지금 3월 달에 또 제품이 또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일반 냄비들이에요. 일반 냄비. 이건 아메이 냄비예요. 이거 수용성 비타민을 85%까지 지켜주는 냄비예요. 그냥 일반 냄비가 아니에요. 그냥 평생 쓰고요. 저도 한 20년 이상 쓰는 것 같아요. 뭐 요리할 줄 모르면 저도 그냥 이렇게 쉽게 요리할 수 있고 많은 분들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뭐 자전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제가 두피 관리했던 게 이거 가지고 한 거거든요. 머리에 쓰는 것도 있고 샴푸도 있고 바르는 영양제도 있고. 발 마사지. 매일 누군가가 발 마사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전체 제품 다 있죠. 된장고추장까지 다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까지. 마트가 다 있습니다. 이게 비싸다니 간혹 들으시죠? 여러분 이게요. 아메 주방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리터짜리거든요. 그러면 300ml가 20병 나와요.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그럼 한 병당 얼마씩이에요? 600원이에요. 여러분 600일에 600원에 300ml짜리 이거 20병 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올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마트 가서 사오면 어떻게 돼요? 20병 사와요. 20번 마트 갔다 와야 돼요. 쓰레기 몇 번 버려요? 20번 버려야 돼요. 근데 아메는 물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 혼농축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희석해서 쓰는 게 조금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만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니까요. 이게 환경운동 하는 거예요. 이거 세탁세제예요. 이거 보면 이거 3kg짜리 세제. 이거 13,8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메이 세제 얼마예요? 37,500원. 비싸네. 소비자는 이것만 봐요. 근데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몇 회? 53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저희 제품 몇 회? 250회. 그러면 이게 몇 배예요? 이게 5배 싼 거예요. 한 7,000원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싼 거죠. 근데 소비자는 이것만 본다니까, 겉으로 이것만. 그래서 이거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10kg짜리 세제예요. 10kg짜리 뭐 천물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얘 몇 회? 147회분이에요. 얘는 몇 회? 250. 이거 2배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도 절약하고요. 세탁기 들고 장나고 옷도 손상이 덜 돼요. 이거 쓰는 거가요. 여러모로 환경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저희 숟가락이에요. 여기 세제 안에 들어있는 숟가락. 이 일반 세제? 주걱이죠, 주걱. 어떻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세제가요. 여러분 환경, 생활 하수가요.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품이에요? 써놨잖아요, 카드에.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3달 안에 바꿔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까요? 그럼 열심히 했잖아요. 저 앞에 절벽인데 내가 열심히 뛰어가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생필품 어디서 쓰실 건가요? 이게 인구 피라미드예요. 예전에 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 정도였어요. 그 밑에 젊은 사람 많죠. 근데 지금 여기 언제예요? 2015년도예요. 지금 요 정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2065년도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요. 그 젊은 층이 줄어요. 근데 아까 포커스 어디 두고 있다 그랬어? 전부 투잡 쓰잡이잖아요. 아니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투잡 쓰잡을 자꾸 하냐고요. 쉽지 않죠. 여기 보면요. 요거 요때 되면요. 사망 인구가 더 늘기 시작을 해요. 출생 인구는 점점 줄어요. 일할 사람 점점 준다니까. 이거 보세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준다고요. 근데 내가 투잡 쓰잡을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가 그러죠? 생필품 바꿔 쓰는 거예요. 그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생필품 바꿔 쓰는 거니까. 뭐 어느 거요? 치약 칫솔 비누 샴푸요. 이 마트에 쓸 건지 여기서 쓸 건지 어느 게 본인이 이득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어느 게 이득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쪽 이득입니다. 내가 뭐만 버리면요 선입견만 버립니다. 아까 그 편견이라고 안경만 벗으면 된다.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제품이 좋으니까 바꿔 쓰면 되겠네. 1번 선택해도 되고요. 2번 고객 소개해주고 제품 공짜 쓰면 되겠네. 2번 선택해도 되고요. 세 번째, 사업의 기회인 것 같아서 알아보면 되겠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1번을 택하시든 2번을 택하시든 3번을 택하시든 어떤 걸 선택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희 그룹에는 시스템이 더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해보시면 내가 만약에 앞서가도요. 중간에 가도 뒤에 가도 이렇게 앞서가다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 뒤에서 받쳐줘요. 중간에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양쪽에서 받쳐줘요. 그리고 뒤에 가다가 어려우면요. 앞에서 받쳐줘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 시스템이 돈 번다 그랬잖아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없으면요. 못 벌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30년 넘으면서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트만 바꿔 쓴 건데 그래서 아 내가 마트 바꿔 쓴 거 가지고 나한테 수입이 생길 수 있다. 성공. 누구든지 다 하고 싶죠. 근데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무언가를 빠르게 이루려 하고 조금은 쉽게 포기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새끼곰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캐나다 왕립지리학협회 소속 지리학자 지아통은 우리 모두는 새끼곰으로부터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높은 곳을 보고 포기하지 말자라며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새끼곰과 어미곰이 러시아 마가단 지역의 한 설산을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얼핏 봐도 굉장히 가파르고 미끄러운 설산이죠. 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언덕 아래로 눈덩이들이 굴러 떨어집니다. 어미곰은 몇 번 미끄러지긴 했지만 나름의 노하우로 언덕에 오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힘이 약한 새끼곰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미곰이 언덕에 오르는 순간 새끼곰은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집니다. 어미곰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길을 우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새끼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끄러져 내려가자마자 이 정도 시련은 예상했어 라고 말하는 듯 바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미곰은 이를 안쓰러운 듯 쳐다봅니다. 힘겹게 언덕을 거의 올라온 순간 손을 내밀려는 어미곰의 동작에 새끼곰은 다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미끄러진 수준이 아닙니다. 눈이 쌓이지 않은 산 아래까지 빠른 속도로 떨어졌죠. 조금은 쉬면서 재정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새끼곰은 이번에도 쉬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언덕 위까지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성공! 보셨나요? 이 곰도요. 노력을 안 했으면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근데 여기서는 뭐 크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마트 바꿔 쓰라는 거죠, 마트. 그 마트를 바꿔 썼을 때 나한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여기 같이 참석하신 분을 통해서 한 몇 번 더 알아보세요. 더 들어보시고 뭐 제품 쓰는데 뭐 이렇게 크게 부담 갈 게 있습니까? 좋으면 쓰고 싫으면 반품하면 된다는데 뭐 돈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기 같이 모시고 온 분들하고 해서 같이 한번 한 5번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